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더운 여름방학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수시 지원 앞둔 수험생들은 여름방학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지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많은 고등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되겠죠. 완벽한 그 수시 지원 준비를 통해서 후회 없는 여름방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톨릭대와 아주대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가톨릭대와 아주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가톨릭대와 아주대 편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가을이 멀지 않은 느낌인데요. 여름의 막바지에서 좀만 더 고생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자, 이제 수시 지원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기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TBS 기상대도 역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대와 아주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가톨릭대 입학사정관이신 이소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소연입니다. 오늘 시간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수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가톨릭대와 아주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먼저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2015학년도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이소연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톨릭대학교 올해 특징으로는 일단은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제외한 기타의 서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면접에서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어 면접의 비중이 2단계에서 20% 반영되는 5분 진행 방식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의예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의학 전문 대학원 과정에서 선발하였지만 올해에는 학부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된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학생부 전형으로 학생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다소 축소되어 경쟁률은 이번에는 약간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작년도 정시에서 올해 수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201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전형별로 좀 구체적인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 전형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모든 일반계고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스테파노 전형은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 밖에 구릉기의 균등 전형 모두 모든 전형 방법을 통일하여서 저희가 서류평가 1단계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그리고 면접 20%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와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또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문이 입학 초에도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수험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매일같이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가톨릭대 입학하기 위해서 교과 내신 등급 몇 등급이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커트라인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시다시피 교과와 비교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교과 내신만 기준 삼아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따라
그리고 실제로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등급 중반부터 4등급 중반까지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만이 절대적이진 않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 접수 기간도 잘 알아둬야 할 텐데요. 가톨릭대학교 수시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자기소개서 입력은 17일까지 하루 더 연장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면접일 체크하면서 원서 접수 때 이게 타 대학과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화면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서 접수는 말씀드리다시피 16일까지이고요. 신학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19일까지 오후 5시까지 될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는 학생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상담 내용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과 또 가톨릭대 입학사정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은 고3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군요. 요즘에 네. 어떻게 학생이 방학에는 공부 잘하고 준비 잘하고 있어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아이 생활기록부를 보셨을 때요. 네.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원하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또 다른 전형이 더 유리한지 궁금하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원을 하려면 또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고려는 하고 계신데 이게 과연 적합한 전형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좀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호성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4.37등급, 수학은 6.53등급, 영어는 2.28등급, 과학은 5.07등급, 평균 4.68등급 나왔습니다. 자,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살펴볼까요? 국어는 5에서 6등급, 4에서 3등급께 등락을 왔다 갔다 했고요. 수학은 6에서 7등급, 다시 6등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영어는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2에서 1등급, 다시 2등급, 3학년 때는 3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모의평가 점수를 보면요. 자, 국어 A형은 4등급, 수학 B형은 5등급, 영어 1등급, 물리어는 3등급, 생명과학은 5등급 나왔고요. 자, 6월과 4월 모의평가 비교해보면 국어 4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수학은 5등급 역시 유지하고 영어는 계속 1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리어는 4에서 3등급으로 1등급 상승했고 생명과학원은 4에서 5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습니다. 자, 백빈의 평균은 68.75%였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은 가톨릭대학교 생명환경학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자, 교내 활동 살펴보면 동아리 활동으로 1, 2학년 때 독도 지킴이 동아리, 영어 토론 동아리 활동했고요. 자, 봉사활동으로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14시간, 2학년 때 27시간 했습니다.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면 국어, 영어, 음악 등 여러 교과에서 특히 영어교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 기록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방과학교 1학년 때 12개 강좌 175시간 했고요. 2학년 때 8개 강좌 151시간 수강했고요. 자, 독서활동은 1학년 때 6건, 2학년 때 9건, 전부 다 영어 교과 관련된 것들,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있습니다. 자, 1학년 2학기 때는 한양 인성 인증서도 취득했고요. 자, 교회활동으로는 서울예대에서 주관한 바로 인성교육 참가했고, 국립과천과학관 주최한 이공계 진로탐구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주관한 경암바이오 유스 캠프를 참가했습니다. 자, 수상내용으로 1학년 때 영어 말하기 대회 4등 했고요. 2학기 때는 교과 우수상 영어 받았습니다. 자, 2학년 때는 영어 경시대회 4등, 영어 어휘력 경시대회 3등, 영어 말하기 대회 1등 등 영어 관련 수상 기록이 많고요. 자, 동아리 경진대회에서는 4위를 수상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타 교과에 비해서 영어 교과에서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과 조언은 이소연 선생님과 김호성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실 텐데요. 먼저 이소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지망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 그만큼 서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류 준비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서류 준비를 위한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의 교사 추천서나 포트폴리오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 타 대학에 비해서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증빙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평가실 평가자가 직접 관련 기관이나 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 혹은 학생에게 증빙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거짓 없이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서류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에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을 다 봤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보셨는지 장점과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을 우수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학생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가톨릭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자연계 학생이지만 인문계 관련 활동을 굉장히 충실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토론 활동 그리고 모의 법정 그리고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들 수 있겠고요. 또 한 학생은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으로 동아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탈퇴하는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잘 이끌어서 우수 동아리로 활동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직접 영어 원서를 찾아 읽을 정도의 그런 높은 자기주도성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만 학생은 교과 내신은 조금 기존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학생이 만약에 생명환경학부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관련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목의 성적이 다소 좀 낮은 편입니다. 현재 학생은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신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학생이 우수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교과의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학생부 종합 전형에 딱 맞는 학생인 것 같은데 성적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저도 뭐 사정관 선생님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과 그 모의고사 성적 보면 전부 다 이제 영어 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근데 학생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생명과학, 환경과학부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교과 관련된 그 학과에 관련된 그 비교과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이공학 계열보다는 지금 인문 계열로 예, 좀 이렇게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사회 교과목 성적을 좀 반영을 해도 역시 학생부 전체 교과 내신은 그다지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우리 학생이 전체적으로 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생명환경학부에 대한 그 전공 적합성은 일단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그러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실제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뭐 영어와 같은 성적이 높기 때문에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가톨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문항이 2문항, 그다음에 과학문항이 1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실제는 그 교과에 대한 어떤 시험 범위가 전반적으로 이제 문과계열 학생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제공하지만 그래도 그 교과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학생들이 일단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합격 확률은 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완할 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인문 계열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생명환경학부를 지원하겠다라고 말씀 이제 한다면 일단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정시 쪽으로 좀 이렇게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학 A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B형을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그 B형을 A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은 지금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이 생명환경학부가 수학 A, B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 학생이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A형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앞서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무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비교과에서 활동한 우수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와 연관해서 최대한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톨릭대학교 자기소개서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가톨릭대학교 자기소개서는 일단 1, 2, 3번 문항은 대교역 공통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문항은 가톨릭대학교 자율문항으로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을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연한 진로 희망이나 아니면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과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진로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 2, 3번의 작성한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단계 전형에서는 면접고사가 20% 반영이 되는데 면접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면접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토론평가 그리고 면접 구술평가가 있었는데 이를 모집 해지하고 단순 면접 형태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2단계에서 20%이고 시간은 5분입니다. 저희가 면접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공 소양, 인성 및 가치관, 서류 내용의 진실성 및 가치라는 항목인데요. 주로 학생들의 학생부와 자소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면접장에 오기 전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숙지하고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지난해에도 이제 전형을 치르시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은 그 실수했던 점들을 직접 이렇게 보셨을 텐데 가톨릭대학교 입학 사정관으로서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학생들이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자기소개서가 묻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스토리텔링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항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집 요강에 제시된 평가 영역을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보다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 대학별로 4번 문항이 모두 다르고 이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자기소개서에 교회에서 받은 수학과 외국어 수상 실적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무조건 0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어학 성적 역시 마찬가지로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주의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담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아이가 영어 성적이 좋고 또 관련 활동도 다양하게 하긴 했는데요. 네. 막상 그 영미 언어 문화 학부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은지, 네. 또 문과로 논술 전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네. 영미 언어 문화 학부로 지원하면은 어떨지, 그리고 논술 전형은 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떨까요? 네, 일단 교회 활동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상 교내 활동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학생부를 보았을 경우 평가 배점이 높은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학생이 받은 교내 수상, 그리고 동아리 활동, 관련 교과 성적,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학생은 생명환경 학부보다는 영미 언어 문학부에 지원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학생은 방크 동아리 활동, 영어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여서 국제학부도 더불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 교과 50, 논술 50으로 교과에 대한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다소 좋은 편이 아닌 학생에게는 정량적으로 교과 내신이 반영되는 논술 전형보다는 학생이 다양하게 한 비교과 활동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김호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이소연 선생님께서도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 전략을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또 다른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역시 사정관 선생님 말씀대로 맞고요. 다만 이제 학과에 대한 어떤 선택을 좀 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이공학 계열보다는 지금 우리 학생이 학생부의 곳곳에 장점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영어 교과 관련 그런 전공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과를 지원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관련 교과 학생부 전체 종합 내신은 낮지만 영어 교과 관련 내신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영어 내신과 그렇지 않은 또 낮은 내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충실히 쓴다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서울권에 있는 이제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여자대학교, 예를 들면 서울여대, 뭐 성신여대, 동덕여대, 그다음에 덕성여대 같은 대학,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좀 더 넓게 보셔가지고 경기대까지 포함해서 그런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같이 한번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좀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뭐 고민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명쾌하게 정리가 돼서요. 감사드립니다. 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영어 관련 학과로 조금 학과를 조정하는 것도 좋아 보이겠습니다. 오늘 조언 여러 가지 들으셨는데 이 바탕으로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톨릭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지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자연계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과 적극성, 그리고 리더십과 자기주도성입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독서 활동도 역시 장점이 됩니다. 가톨릭대학교 합격 전략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전공 관련 활동에서 강점이 있는 다른 학과를 지원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전공과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가톨릭대학교 수시 준비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학생들이 전형간 중복 지원은 혹시 가능한가요? 네, 전형간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이렇게 지원 가능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도 지원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스테파노 전형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했던 학생들 그 우수 사례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가 좋아서 교과 내신은 한 4등급 학생이었지만 합격한 사례였습니다. 그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학교에 없는 동아리를 담임 선생님을 설득하여 직접 창설을 하였고 초대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배려, 나눔의 의미를 학생이 파악하였고요. 그리고 학생이 본인에게 그치지 않고 학급의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이 좋게 평가가 되어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그 전공 관련 열정 같은 모든 것이 평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톨릭대학교는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시작된 시점부터 계속 우수한 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협력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대학이 강조하는 인재상과 더불어 인성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경쟁률이나 교과 내신에만 초점을 맞춘 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수험생활로 바쁘지만 학생들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좀 더 탐색하길 바라겠고요. 그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까지 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소연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가톨릭대와 아주대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가톨릭대와 아주대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주대 입학사정관이신 고지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고지영입니다. 아마 지금 여름방학 보내고 계실 텐데요.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이 아마 한창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고지영 선생님,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변화와 특징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2015학년도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 모집 인원의 33.5%에 해당하는 33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발표 면접이 폐지된 점인데요. 지원학과와 관련된 주제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는 면접이 폐지되고 올해부터 1단계 서류평가에 통과한 3배수의 학생들에 한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즉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사 추천서는 없고요. 네. 또한 자기소개서는 대교 공통 양식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묻는 자율문항 한 문항이 추가되어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대는 철저하게 학교생활 중심 평가로 진행되고 외부 교과, 비교과 관련 수상 실적 및 활동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철저하게 학교 생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 주요 평가 요소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법 총 4가지 전형으로 진행되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주대는 4개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36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주 에이스 일반, 아주 에이스 고른 기회, 특수교육 대상자, 과학 우수인재 전형이고요. 4전형 모두 1단계 서류평가 100%이고요. 이 가운데 학업 역량을 40%, 그리고 비교과에 해당하는 활동 역량, 공동체의식, 성실성 목표의식을 60%로 해서 서류평가 100%로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활용하여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과학우수 인재 전형의 경우에만 4배수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인 면접을 통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학들의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6일부터 18일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대학교 수시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합격자 발표일까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서류 제출 기간은 9월 22일까지입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이 9월 22일 오후 1시라는 점, 보통은 자정 혹은 5시, 6시를 생각하시는데요. 13시까지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11월 7일에 발표될 예정이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일반 전형이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12월 6일 토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수시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아주대에 지망하는 고3 학생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아주대 응용생명과학과 아주 에이스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은
인문계 고3 남학생이에요.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떤 점이 궁금해서 오늘 전화했을까요? 네, 제가 입학 4년간 전형으로 가려고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원래 수의학과에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생활기록부에 수의학과에 관련한 내용이 많아서, 응용생명과학과에 입학 4년간 전형으로 넣으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원래 활동을 많이 한 것과 지금 전공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호성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58등급, 수학은 2.5등급, 영어는 1.76등급, 과학은 1.81등급, 평균 2.17등급 나왔습니다. 자, 국어는 2에서 3등급, 또 3에서 2등급, 다시 3등급 이렇게 2, 3등급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수학도 2에서 3등급, 다시 3등급, 2.5등급에서 역시 2, 3등급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쭉 2등급 보이다가 1등급으로 3학년 또 올라왔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점수를 보면 국어 A형은 1등급, 수학 B형은 5등급, 영어 2등급, 자, 생명과학원은 1등급, 화학원 2등급, 자, 100분위 평균은 81.13% 나왔고요. 자, 3월과 6월 모의평가 비교해보면 국어 1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5등급 역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4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생명과학원 2등급에서 1등급 상승했고 화학원은 무려 7등급에서 2등급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은 지금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희망하는 전형은 이제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아주 에이스 일반 전형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 1학년 1학기 때 학급 실장, 2학년 2학기 때 학급 부실장. 자,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영자 식문반,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농구반 했고요. 자, 2학년 때 과학 동아리 회장 역임했고 농구반 역시 자율 동아리 활동했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하면서 회지 제작했고, 자, 말레이시아 비전 세컨더리 스쿨 결연학생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교내에서 실시인데 참가했고요. 자, 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 1학년 때 24시간, 2학년 때 68시간 했고요. 독서활동은 1학년 때 15건, 2학년 때 25건 보였습니다.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면 국영수가 주요 과목 전부 다 다양한 긍정적인 평가받았고요. 자, 방과후학교에는 2학년 때 4개 강좌 152시간 수강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으로는 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장 역임했고 역시 청소년 참여위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연구소가 주최한 북극탐험 골든벨 참가했고요. 그다음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참가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 살펴보면 1학년 때는 교내 체육대회 1등 했고요. 교내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 4등, 독서 기록장 쓰기 3위, 과학 경시대회 3등 했고요. 2학년 때는 교과 우수상으로 과학, 생명과학원 등 수상했고요. 자, 교내 체육대회 농구 부분 역시 1등 했고, 과학 경시대회 생명과학 부분 2등 등 다양한 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보면은 지금 좀 눈에 띄는 건 영어 교과는 내신과 모의고사 둘 다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네. 수학 교과에서는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고지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학생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원 전공과 관련 교과 학업 성취가 1, 2등급으로 좀 우수한 편이었고요. 교내 수학, 과학, 영어 동아리 활동, 탐구 활동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청취 경험과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탐색 경험, 이를 통한 스스로의 피드백 과정, 개인기획에 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독서활동, 리더십 등 지원자의 능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지원자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한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셨는데 자기소개서에 희망학과의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혹시 계속 수정하고 있나요? 네, 수정하고 있긴 있어요. 특별히 전공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3학년 때 와서 생명과학 경시대회 같은 걸 1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경시대회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차라리 수의학과보다는 그런 데를 가서 세포 쪽이나 분자생물학 쪽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네. 네,
3학년이 돼서 바꾼 것 같은데요. 네, 보완할 점을 얘기를 하면 제출해주신 자기소개서 항목은 아주대가 요구하는 4가지 문항 중 첫 번째 학업과 학습 경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원 동기 학업 계획 2가지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었어요. 그래서 교내 활동 경험을 묻는 2번과 그리고 학생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3번 문항을 작성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응용학 생명공학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의학과, 수의대에 입학하게 된다면 하고 내용을 기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교 응용학 생명공학과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왜 그러한지, 그리고 입학 후에 어떠한 학업 진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을 서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제 상담 받고 싶은 내용 중에 어떠한 항목이 자기소개서에 되고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의 경우에는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 해당하는 교과 관련 교회 수상 실적, 공인화학 점수를 기재하는 사항을 빼고는 사실은 자기소개서에 쓰면 되고 쓰면 안 되는 내용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항목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문항에 맞는 지원자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네. 네, 고지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아주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역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1학년 동안 그 진로 희망 상황에 수의학과를 희망했지만 이제 3학년 때 진로 변경을 했는데, 예, 실제는 우리 학생이 학생부 전체를 살펴보면 역시 응용화학 생명공학과에 어울리는 그런 전공 적합성 활동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에만 그런 내용을 좀 충실하게 실어준다면 충분히 대학에 어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보완할 점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아주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개년간 학생부에 어떤 나타나 있는 모든 활동이 자신의 어떤 열정,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종합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실제는 그 내신에 대한 등급이 몇 등급이 합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자기의 열정을 계속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뭐 역시 사정관 선생님하고 저 똑같습니다. 역시 자기소개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 2단계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자, 1단계가 혹시 통과된다 하더라도 2단계 심층 면접도 역시 준비될 상황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자기가 이제 진로가 변경됐는지, 그다음에 학생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분명히 묻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특히 영어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높은 부분, 즉 수학 성적보다는 그래도 영어나 과학 이런 교과 성적이 높은 거에 대해서 물론 장점도 되지만 수학이 왜 조금 이렇게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면접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곳곳에 이제 그 수의학과와 관련된 기록들이 분명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본인이 1학년, 2학년, 2년 동안 그런 학과에 대한 어떤 전공을 충분히 자기가 갖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현재 그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런 부분이 나에게 단순히 이제 아까 그 생물경시대의 어떤 수상 경력 때문에 내가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변경에 대한 약한 어떤 열정 말고 좀 더 강한 열정, 본인이 원래부터 수의학의 출발점, 분자세포 생물학이나 이런 쪽에 정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점은, 지금 우리 학생의 그 음악이나 체육 쪽에 이제 1학년 2학기 평가를 보면 이제 미흡 평가를 받았고, 더군다나 거기 세분교 특기 사항에 실제는 그런 부족함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그 학교에서 이런 세분교 특기 사항 같은 경우는 그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교과목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추천서와 같은 평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부족하게 나왔는가를 반드시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면접 때 1단계 통과된 후에 2단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자기가 준비해서 정확히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학과를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소개서에 다 설명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대학교 자기소개서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자율문항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아주대학교 자기소개서의
대학교의 특징, 자율문항을 포함해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대개용 공통문항 3문항과 자율문항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율문항인 자기소개서 4번은 지원 동기 학업계획, 그리고 향후 진로계획을 기술하는 문항으로 본교 평가 항목 중에는 목표의식과 함께 살펴보는 문항입니다.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우수한가, 지원자의 비전을 토대로 학업 및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했는지,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상담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그리고 네. 1단계를 만약에 통과하면은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네. 심층 면접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접하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면접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주대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서류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있고요. 기본 인성과 지원 동기, 기초 소양을 파악하는 개인 면접으로 1인당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2인의 면접관이 수험생 1인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 질문 예시를 설명드리기 위해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여지는 질문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면접은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원 분야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한 사항들, 그리고 지원자의 활동 경험의 의미와 영향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향후 직업 목표와 학업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의 인성에 있어서의 성실성, 리더십, 공동체 의식 등을 면접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네, 아주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아주대에 최종 합격하면 참 좋겠죠. 수시 육회 전략도 또 역시 세워서 아주대를 포함해서 다른 대학엔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좀 조언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사정관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진로가 변경된 이유, 그다음에 아까 그 미흡하게 평가받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 전형 여러 가지 이제 대학에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를 포함해서 이제 상위권 대학 몇 개의 대학을 좀 추천드릴 텐데 일단 중앙대학교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형입니다. 자, 여기는 역시 이제 1단계가 서류 평가 100%고 2단계 때 서류 70%에 면접 30% 진행됩니다. 역시 서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주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역시 2단계 때 역시 면접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단계 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학업 준비도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성, 의사소통 능력 다 평가하지만 역시 그 서류에 대한 진실성은 역시 아주대학교와 동일하게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성균관대학교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학생부 종합인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이제 면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갑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은 2과목을 별개 과목으로 해서 총 5개 과목 중에서 1개의 과목에서 이제 1등급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예, 실제 우리 학생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과학, 탐구 영역 성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통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면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로 모든 걸 평가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좀 생겼나요? 네. 네.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많은 보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작성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주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지원학과와 관련한 높은 학업 성취도와 교내 수학과학 등의 동아리와 탐구에 활발히 참여한 것과 그 성취 결과가 해당됩니다. 지원자의 능동성이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점도 역시 강점입니다. 아주대학교 합격 전략은 자기소개서에 희망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보완하고 각 문항에 맞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은 면접에서 자신감과 진실함 그리고 목표의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아주대학교에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학생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 텐데 지금까지를 봤을 때 지원자들이 많이 한 실수랄까요?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주대학교 자기소개서 제출 기간과 시간이 오후 1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은 초과해서 시간을 놓친 다음에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꼭 유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도 타대학명이 아주대학교를 지원하면서 다른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교에 없는 학과명, 모집 단위를 기재하는 경우와 실수들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에 배치되는 경우 과연 1번에 작성해야 될 문항이 3번에 가 있고 2번에 작성해야 될 문이 4번에 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좀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주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대는 고교교육 과정에 충실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교과, 비교과 활동을 한 학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강점과 학교 생활 내에서의 노력, 일회성 체험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체득하고 성장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그 활동에서 느낀 점, 결과에 대한 변화, 진보, 실적, 특기사항 등을 학생부, 그러니까 서류와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자신감과 진실감, 지원자의 목표의식을 표출하여 지원자의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현장에서 당당해질 수 있도록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합격은 아마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신감, 열정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주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가톨릭대와 아주대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가톨릭대와 아주대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고지영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경인교대 그리고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직접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1:1 맞춤 상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